네, 다시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주제 4가지 선정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 기업이 상장 첫날에 100% 가까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카바라고 하는데요. 이 카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중해 음식 전문점인데 요즘 주춤했던 이 IPO 시장이 카바의 상장 성공으로 인해서 다시금 되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런 얘기를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 물론 네.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을 보니까 난 초기에 처음에 사갖고 큰 수익 뭐 10배, 20배 어떤 벌겠다는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과열될 쯤 되면 소위 IPO 주식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특히 네. 그런 것들이 하루에 뭐 몇십 %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왕왕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먼저 이 말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신규 상장이가 일단은 좀 편해요. 반면에 상장 폐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주식에서 좀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작전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곧 나스닥에 상장하는 재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나스닥 상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주식의 40%가 7년 이내에 상장 폐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신규 상장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간 다음에 재미없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가장 기억나는 거 제가 몇 개부터 말씀드리면 한 2년 됐나요? 쿠팡이 상장한 적이 있습니다. 쿠팡이 그렇죠. 미국에 상장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의 주봉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한번 그림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네요. 이게 첫날 상장하고 나서 주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한 6위권, 5위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후에 주가적 폭락화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한 초기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한 벌써 한 3, 4년 된 거가 우버가 있었어요. 우버도 한번 보세요. 우버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지만 우버도 초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이런 것들 큰 아픔이 있었고요. 네. 또 요즘 좀 많이 반등한다고 해서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좋아하지만 AI 쪽에서는 또 최고라고 얘기하는 팔란티어 있죠. 팔란티어 한번 주가 보세요. 근처도 못 갑니다. 지금 고점에. 네. 근처도 못 가는 흐름이 되겠고요. 로블록스 주가 한번 보세요. 처참합니다. 처참하죠. 네. 특히 특히 IPO라는 것 자체 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흑자 회사가 아니라 적자 회사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게 이제 나스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대안까지 말씀드립니다. IPO 기업에 투자하기가 쉽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막상 들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IPO 주식들만 골라서 모아가서 운영하는 ETF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FPX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IPO에 신규 상장한 주식만 모아들어서 일정 조건이 되면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기업 FPX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름 자체가 IPO라는 ETF가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IPO인데 주가 흐름 보면 주가 자체가 역시 큰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성과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PO 주식에 너무 혹하면서 너무 한쪽에 목숨 걸고 그냥 올인하고 이런 거는 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좀 유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PO 시장 요즘 정말 많이 다들 관심을 갖고 계세요. 특히나 카바가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신규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100% 가까이 폭등을 한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IPO 시장이 살아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ETF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신 FPX 그리고 IPO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 인공지능 분야의 최선호 종목을 엔비디아로 꼽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AMD였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로 이제 교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라면서 엔비디아를 꼽은 건데 요즘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테슬라, 제2의 애플을 타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만 사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제2의 something 네. 이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확률이나 그동안 경험치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2의 뭐뭐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냥 진짜 좋으면 딱 좋은 거를 그걸 딱 처음부터 조금씩 사가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고 있다는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모건 스탠리 잠깐 해드리면 모건 스탠리니까 AMD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냥 매수기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와중에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탑픽은 그동안 AMD를 1등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역시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탑픽으로 제시한 정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여력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지만 엔비디아가 더 확실하다. 라는 얘기를 자기네 스스로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수많은 기업들이 요즘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발표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AI 관련된 매출이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매출의 거의 모두가 엔비디아가 갖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월가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시려면 그냥 탑 하는 주식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앞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제2의 뭐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2017년, 18년까지 어렵다가 19년 이후에 흑자 전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 생각했고 특히 2020년에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달려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10배 가까이 가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걸 찾았어요. 앞으로 이제 꿈과 희망 있는 거. 그때 혹시 기억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니콜라라는 게 상장됐습니다. 니콜라. 기억납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니콜라는 또 어떤 거냐. 그리고 니콜라가 큰 트럭이나 그렇게 지나가는 막 보여줬는데 그 한번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요. 테슬라는 5년 동안에요. 1000%가 올라갔는데요. 니콜라는 마이너스 88%. 네, 그게 제2의 뭐를 찾은 것이 되겠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우리나라에도 얘기를 많이 나왔고 미국에도 워낙 많이 나왔는데요. 애플에 항상 보면 애플이 좋아지면 애플에 관련된 최고의 회사로 얘기하는 거 미국에서 퀄컴 이런 걸 얘기 많이 합니다. 브로드컴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퀄컴이 있겠고요.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를 뭐 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네. 애플에 무슨 하면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의 카메라 모듈이면 삼성전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한국 주식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요. 300% 올랐어요. 5년 동안에요. 네. 그리고 퀄컴이 109%가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 51%, 삼성전기는 마지막에 삼성전기인데요. 마이너스 0.9%네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2의 뭐뭐를 찾는 노력을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1등 기업을 네, 노리자. 그냥 1등 기업을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한 주라도 늘 말씀드린 0.1주라도 0.01주라도 그냥 굳이 하시려 그러면 딱 그것부터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진짜 어려우면 그것이 포함된 ETF 정도 네. 찾아보시는 정도가 훌륭하지 굳이 뭐 새로 생긴 거 그리고 뭐 제2의 제3의 이런 것들을 찾는 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를 사면 된 거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뭐 협력사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뭐뭐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럴 시간에 네. 1등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빅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는 알겠는데 일학개미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을 일학개미라고 합니다. 최근 일학개미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유를 확인해 보니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일학개미 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일본 얘기 많이 요즘 듣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미국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 주식시장이 무슨 몇십 년 만에 다시 사상치 효과를 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물가도 오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침체된 나라인데 물가도 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물가 올라가면 이제 일본 사람들도 월급도 올라야 되는데 월급 맛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여하튼 네. 일본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뭐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로 그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귀신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평생 살면서 그런 사람 2명밖에 못 봤어요. 네, 그래서 2명 빼놓고는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정말 이게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일본 주식도 상관없고 중국 주식, 뭐 유럽 주식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돈 다른 곳에 들어가서 샀다 팔아서 돈 버시면 저는 화이팅을 외치드리고 박수를 쳐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아세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태까지 잘 안 됐다 그러면 좀 외람되지만 앞으로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확률이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냐. 네. 돈 버는 거는 꾸준하게 해서 51%의 승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라도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예, 언더스탠딩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이 뭔지, 그 나라가 어떤지, 그 나라의 산업이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사실 이해만 갖고는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confidence라고 그러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와 확신은 단계가 다른 거거든요. 이해까지 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반대로 이해를 못하고 확신만 갖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A라는 뭐 전문가, B라는 전문가 아니면 유명한 분이 나왔고 뭐 일본 경제가 좋아집니다. 한번 하세요. 그러면 중간 관계 없고 저 사람은 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드리는 건 저를 믿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그러면 좀만 떨어지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확신이 가야 돼요. 근데 두 가지만 갖고 또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시장은 리스크한 거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꾸준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시장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장.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본질 가지랑 상관없이 주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이 필요합니다. 시간. 네, 그래서 정리하면 understanding, 그다음에 confidence, 그다음에 time, not timing.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세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문하고 싶은 거죠. 일본 기업에 수많은 기업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거는 몇 개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기업이면 기업, 국가면 국가, 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확신이 들면 소니도 사도 되고 뭐 닌텐도 사도 되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사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일본 경제가 워낙 30년 동안 어려워졌는데 이제 좋아지면 일본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저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저는 ETF나 펀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국내에 상장된 일본 관련 ETF 펀드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정말 정확히 아는 분들은 소니 사셔도 되고 닌텐도 사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솔직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기업들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는 ETF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산업에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가요 일생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50% 가까이 올해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울프 리서치에서 그런데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bulish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생의 기회를 맞이했다. 일단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주시장이요. 영원히 올라갈 수는 분명히 없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한 얘기가 나오면 뭔가 좀 조심도 해야 되는 게 제 인생의 섭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내용 자체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지금 넷플릭스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죠. 팬데믹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봤다가요.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이 선언되고 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놀러 다니니까.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가입자가 줄어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네. 작년 봄이라서 맞아요. 고점 대비 보면 이게 한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 주식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회심의 어떤 일교로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보면서 싸게 보는 거. 네.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 하도 이제 그 아이디를 서로 공유해 갖고 친구끼리 하고 뭐 연인끼리 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거저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돈을 좀 내야겠다 하는 네. 것들이 두 가지가 시행이 됐죠. 이제 되고 있고 그렇죠. 뭐 공유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넷플릭스 전체의 시청자가 이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가입자하고 돈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넷플릭스 발표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요. 네. 3분의 1은 제대로 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아. 뭐가 됐건 간에 어떻게 됐건 아. 간에 부모님이 내주고 보건 간에 네. 아니면 친구끼리 그냥 보고 했건 간에 그래서 3분의 1이 그 돈을 안 내는데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에서 보면 야, 넷플릭스 볼 것도 없는데 끊을 거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네. 근데 막상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팬데믹 때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가 신규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근데 실제로 보면 요번에 10만 명 넘게 막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보면 끊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네. 끊는 사람 대비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거의 30%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나온 지금까지 초반이지만 네. 30% 정도는 더 많은 거예요. 끊는 사람 대비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효과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이걸 보고 이제 일생일대의 찬스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더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 경쟁자도 많아지니까 값이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2023년에요. 여러분이 보는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나라 스트리밍 서비스는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더 많거든요. 실제로 보다가 끄는 사람 비율이 넷플릭스가 3.4%로 가장 낮은 겁니다. 아하. 그건 뭐냐면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물론 끊는 사람도 있죠. 타 서비스에 비해서는 가장 적은 거예요. 넷플릭스는 그것은, 약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건 일생일대의 사기회다. 왜냐하면 끊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는 평생 이런 거 안 보고 나는 뭐 KBS 뉴스 보고 유튜브만 봐도 충분하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 이런 걸 투자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떨어지면 바로 욕한다 그랬잖아요. 서영이 그거 넷플릭스 본다 그래갖고 나도 했다가 떨어진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넷플릭스 거의 뭐 안 보는 분들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정도 끊어볼까 하면은 넷플릭스를 끊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이제 일생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죠. 광고 요금제 그리고 이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이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확인해 보시면서 넷플릭스 투자에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빅뉴스 4가지 주제들 모두 다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겁고 아주 유익한 정보들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